첫 번째 회사를 다닐 때 저는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는 문제아였는데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계신 대부분의 그 실수들을 저 역시 다 해봤다고 생각해요. 저는 디자이너로 커리어를 시작했는데요. 포토샵을 회사에 입사하고 나서 배웠어요. 제가 속한 팀만 300명 정도 되는 대기업이었는데, 그 중에서 포토샵을 못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좀 조바심이 나고 같은 연차의 동기들과 비교도 많이 당했어요. 스스로 많이 하기도 했고요. 늘 불안한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 욕심이 또 많아서 이 일 저 일 담당자가 배정되지 않는 일이면 모두 지원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일이라도 많이 해야 마음이 좀 놓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일을 마무리하는 숙련도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일을 많이 받아서 하면 할수록 수정사항 또한 증가하더라고요. 게다가 저만의 일하는 방식이나 절차도 없었기 때문에 신규 업무 요청과 수정 요청권이 겹치게 되면 멘탈이 바로 부서졌습니다. 일도 제일 많이 하고 수정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바로 저였어요. 아침에 출근하면 제 앞에 오늘 안에 해야 되는 신규 업무들의 리스트들이 있었고, 저한테 수정 요청하기 위해서 제가 오기만을 기다린 MD들이 줄 서 있었어요. 이렇게 과거의 저처럼 업무의 효율이 떨어지거나 실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원인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겠죠?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많은 업무 요청을 혼자 감당하셔야 되는 어떤 소규모 회사의 디자이너나 마케터나 기획자 분도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갑작스럽게 사수 역할을 하게 되거나 PM 역할을 맡게 되신 어떤 저연차 초보 팀장님들도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어떤 일시적이고 임시 방편인 해결책이 아니라요. 아주 근본적인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회사에서 실수를 줄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한 번 가끔 하는 실수가 아니라 비슷한 실수를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는요, 회사 조직 문화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바로 남 탓이나 상황 탓을 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이 남 탓이나 상황 탓을 하는 게 좋지 않은 이유는 지금 발생한 실수가 누가 해도 어쩔 수 없었다는 식의 운명 결정론적인 사고방식으로 생각을 유도하거든요. 이 모든 것이 정해진 운명이었다라는 사고방식은요, 아주 전형적인 도피성 사고방식이에요. 문제의 원인을 탐구하고 해결하는 능동적인 사고방식과 정반대의 사고방식입니다. 당연히 개인의 생존이 아니라 집단이 뭉쳐서 생존하기 위해 조직화된 회사에서는 치명적인 사고의 흐름이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약속한 업무 일정을 잘 지키지 못하는 A님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A님의 마음속에는 세 가지 다중인격이 존재해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탓을 하는 자아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남 탓을 하는 자아가 있고요. 세 번째는 남 탓도 내 탓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아가 있어요. 먼저 내 탓을 하는 사람과 남 탓을 하는 사람은 문제의 인식과 결론이 책임 회피적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합리화하는 핑계로 결국 내 탓이나 남 탓을 하는 것입니다. 실수한 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능하기 때문에 이 결과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혹은 상황이나 사람 때문에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실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탓, 남 탓을 통해 마음속의 부채감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는 생각인 것이죠. 끊임없이 자기 탓을 하는 사람과 일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회사 전체의 업무 퀄리티가 하향평준화되는 건 이렇게 비관적인 사람과 소통의 빈도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이들에게 뭔가 피드백을 할 생각을 하면 시작하기도 전에 가슴이 답답해지니까요. 반대로 끊임없이 남 탓을 하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조직이 경직되고 폐쇄적으로 되는 건 도와줘도 돌아오는 것이 6밖에 없을 때 더욱 가속화됩니다. 다 같이 힘내서 야근하고 다음날에 출근하니까 너희들 때문에 2번 일하게 되었다고 짜증내던 타부서 팀장님이 떠오르네요. 반면에 마지막 생각 유형은 어떤가요? 너 탓도 아니고 내 탓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아 말이죠.
이렇게 문제를 정의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혹시 실수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마 처음 들어보실 텐데요. 실수를 정말 많이 했던 그 시절에 제가 만든 레포트 형식입니다. 저는 이미 하루에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유 시간이 없었어요. 매일같이 상세 페이지 제작 업무와 훈련을 병행하고 있었고, 주말에도 빈번하게 출근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5분만 더 늦게 잠자리에 들자는 심정으로 실수록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제 자신의 실수를 기록하는 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실수록을 작성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제 마음에 자리 잡은 교만함이었습니다. 실제로 실수록을 작성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0분 이내였는데요. 그걸 적기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고 한번 기록해 보세요. 마음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매일매일 이렇게 작성했어요. 먼저 제가 실수한 날짜와 발생한 시간을 기록했고요. 두 번째는 무엇을 실수했는지 적었습니다. 예를 들면 출근하자마자 전날 업무에서 수정 요청을 받아 급하게 수정 요청을 진행했다. 이후 미팅 참석 시간에 늦어버렸다. 미팅 시간 늦음에 대해서 사전 고지할 시간의 틈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왜 실수했는지를 적었어요. 위의 예시와 이어서 설명드리면요. 전날 작업했던 업무의 수정 요청이 계속 생겼다. 당일 업무의 퀄리티가 떨어지고 있다. 아침에 출근하면 전날 작업 수정을 하는 것이 나의 루틴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왜 실수했는지 이유를 적었습니다. 그 다음은요, 이 실수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적었는데요. 아무리 긴급해 보이는 수정 요청이라도 일정을 먼저 물어보고 시작하자. 이런 식으로 해결 방법을 적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줄로 이 실수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서 적어뒀어요. 거절하는 방법, 무시하는 방법을 습득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제가 이렇게 매일같이 실수록을 쓰니까 제가 하는 실수에도 크게 두 가지 종류의 패턴이 있더라고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도 이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요, 자기 자신의 역량 부족으로 발생하는 실수예요. 다시 말해 내 자신이 무능하기 때문에 생기는 실수인 거죠. 꼼꼼함이 부족했거나 제가 한 기획에서 누락된 내용이 있었거나 등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수정 요청이었습니다. 두 번째 실수 유형은요, 업무의 프로세스 같은 어떤 시스템의 부재 때문에 생겨날 수밖에 없는 실수들이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일을 하느라 정신이 없을 때 제 자리로 직접 찾아와서 구두로 업무 요청을 하거나 수정 요청을 한다면 아무리 일 잘하는 사람이라도 실수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방식으로 이 실수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되고 나니까 이 실수들에도 또 공통적인 패턴들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이 실수들을 유사 실수로 따로 분류하고 분석했습니다. 이 작업을 매일매일 하시면요, 자신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실수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돼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시는 분들은요, 문제 발생 당시에 표면적인 이유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상황에서 반복적인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수정 요청이 갑자기 들어와서 오늘 해야 할 업무가 뒤로 밀리게 되었다면 앞으로는 수정 요청을 더 빠르게 해결하는 임기응변을 키우는 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솔루션일까요? 아닙니다. 이런 상황 인식으로는 아무것도 개선할 수가 없어요. 모든 업무는 물리적으로 필요한 작업 시간이 있기 때문이죠. 실수록을 계속 꾸준하게 작성하다 보면 이런 피상적인 원인이 아니라 보다 본질적인 문제의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는 업무가 어제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다면 어제 한 업무가 완벽하게 처리되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중간에 어떤 과정들이 더 필요할까요? 어떠세요? 바로 직전에 제가 정의한 문제와 지금 정의한 문제, 인식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이것이 바로 문제를 구조화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식으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해요. 업무를 직접 하는 사람이 만든 질서를
업무 요청하는 사람이 학습해야지만 반복되는 실수를 없앨 수 있습니다. 제가 실수록을 통해 다시 정의한 문제 해결 방법을 공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제 한 업무에 수정 요청이 들어왔다. 두 번째, 오늘 해야 할 업무를 제 시간에 시작하지 못했다. 세 번째, 반복되는 악순환으로 당일 업무에 지장이 생기고 있다. 네 번째, 우선 내일 해야 하는 업무의 일정을 재조정하자. 다섯 번째, 오늘 업무를 완벽하게 마무리하자. 여섯 번째, 이렇게 작업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실제 나의 작업 시간이다. 일곱 번째, 앞으로 신규 업무 요청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 작업 시간을 사전에 안내해드려야겠다. 어떠세요? 실수록을 통해 문제를 구조화하는 방법이 이제 감이 잡히시나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